테슬라의 2025년 연말 업데이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 블랙박스 기능 업데이트던데요. 이제 차량 주행 정보를 불박 영상과 함께 표출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. 영상 중앙을 보시면 기어의 상태라든가 속도, 운전대 조향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. 이 차량 주행 정보를 같이 보려면 차량에서 혹은 폰으로만 가능하고요. 이 불박 동영상을 저장해서 보게 되면 주행 정보는 나오지 않고 주행 영상만 나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고프로로 촬영한 차량 실내 모습과 이 불박에서 제공하는 차량 주행 정보를 편집해서 보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현재 보시면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속도가 50에서 40 계속 줄어들고 이제 차량이 정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. 이 운전대 모양도 보시면 왼쪽으로 약간 비틀어져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실시간으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FSD 상태에서 이렇게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실제로 이 브레이크 페달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사람들이 보통 운전할 때는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제동을 걸게 되어 있지만 FSD는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물리적으로 밟아서 이중으로 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정지를 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혀도 주행 정보의 브레이크 페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FSD 상태에서 엑셀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 뭐 이런 거는 표시가 되지 않고 운전대 조향 방향과 속도, 깜빡이를 어떤 걸 넣었는지 그리고 기어 상태가 뭔지 딱 그렇게까지만 표출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FSD를 해제를 했는데요. 제 발을 보시면 방금 브레이크 페달 밟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이 밟히는 순간 브레이크 페달 아이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FSD가 아니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그리고 운전대 조향되는 거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엑셀이 살짝 밟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FSD를 켜게 되면 아까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. 현재 FSD로 주행하는 상태인데 엑셀 페달을 제가 밟았어요. 엑셀 페달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. 몇 퍼센트 정도 엑셀 페달을 밟았는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. 따라서 FSD로 주행 중에 운전자가 수동으로 엑셀을 밟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있겠죠. FSD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운전하면은 엑셀을 얼마나 밟고 있는지, 운전대 조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지게 되고요. 또 최종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 아이콘에 빨간색이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오토파일럿이나 FSD로 주행 중에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서 추가로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속을 자동차가 한 게 아니고 운전자가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 불박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물론 그 급박한 상황이어서 내가 FSD나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였는지 수동으로 운전하던 상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례의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니고 오토파일럿이 잘못이다. 또 혹은 FSD의 결함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외국의 경우에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업데이트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. 또 앞으로 이제 FSD가 비감독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 사례가 앞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오토파일럿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지금 수동으로 운전하다가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했는데 오토파일럿은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진 않지만 운전대에 파란색 불이 들어온 걸로 봐서 오토파일럿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또 오토파일럿 상태에서도 제가 수동으로 엑셀을 더 추가로 밟으면 정확하게 엑셀이 얼마나 밟혔는지도 표시가 됩니다. 따라서 오토파일럿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오토파일럿의 결함인지 혹은 운전자가 실수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았다는 것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죠. 그리고 새로운 펌웨어부터는 이 FSD로 운전자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통계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에 바뀌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모든 주행을 다 FSD로 하기 위해서 잠깐 몇십 미터 정도 운전하는 것도 모두 다 FSD로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%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100%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요.
그래서 내 차량을 묘사하는 디스플레이가 예전보다 상당히 더 미려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주변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내 차량을 보여주는 부분만 엔진이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. 차량의 창문이나 도어 열림, 또 트렁크 열림 뭐 이런 것도 사실 예전부터 되긴 했던 거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런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 모드를 작동을 하면 내 차량이 이 트론 모터사이클로 변경이 됩니다.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음악이 바뀌는데요. 이 트론 RS의 OST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음악이 상당히 괜찮은 음악들이더라고요. 그리고 일반 음악 감상할 때처럼 운전대 위에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정지하거나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 곡 넘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곡들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트론 모드에서 한 곡씩 넘기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. 기타 연말 할리데이 업데이트의 이 포토 부스 기능, 차량 실내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스티커를 활용해서 사진을 꾸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포토부스에서 찍은 사진은 폰의 앱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산타 모드가 좀 더 그래픽이 더 유려해졌고요. 그리고 라이트 쇼도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곡이 들어왔고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돼서 지도에 아무 곳이나 길게 누르면 집이나 회사로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패턴을 기반으로 추천하는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또 애견 모드를 켜놓은 경우에 폰에서 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차량의 실내를 보면서 자기 애완동물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. 또 마이크를 켜서 주변 사람들이 혹시 강아지가 갇혀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이크 기능도 새로 생겼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버그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한마디만 방송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이 되지 않더라고요.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버그를 좀 고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 기능 중에 이렇게 폰을 내부에 두고 차량 문을 잠그는 경우에 약 한 5초 정도 후에 이렇게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번 2025년도 테슬라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 사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